자, 안녕하십니까. 밖에 지금 많은 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실내에서 파크 골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길잡이, 필독서에 대해서 1편, 2편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고 계신 분들과 앞으로 이제 파크 골프를 배워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처음 고민되는, 그리고 조금 더 재미나게 또는 실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 1편과 2편에 나누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파크 골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2편에서는 파크 골프를 접하시고 계신 분들하고 독학으로 지금 배워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실력 향상에 대해서 고민되시는 분들, 어떤 식으로 레슨을 배우고 조금 더 재미나게 파크를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길로 접어들 수 있게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처음 접하시는 분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배우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는 복장, 그 다음에 파크 골프 채, 파크 골프 공, 이 세 가지가 필수 조건인데, 그 외에 파크 골프 용품으로서 이제 볼 포켓, 기타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복장은 상하이 운동복 또는 이렇게 캐주얼복 또는 이렇게 편한 복장 하시면 되고, 모자, 그 다음에 양손 장갑. 일반 골프와 다르게 이 파크 골프는 남자, 여자 모두 양손 장갑을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왜 모자를 써야 되느냐, 왜 양손 장갑을 써야 되느냐, 파크 골프의 매너에 기본 사항으로 복장 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양손 장갑, 모자는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봄, 가을철에 좀 쌀쌀해가지고 낮에 같은 경우에 조금 더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켓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꾸를 좀 열고 다니신다거나 더워서 허리춤에 묶고 다니시는 이런 행동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거나, 또 더운 날 양산을 쓰거나, 또 잔디를 훼손할 수 있는 등산화, 이런 것들도 착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앞면 햇빛 가리개, 그리고 남자 반바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조건이 있어요. 무더운 혹서기가 발효가 됐을 때 한시적으로 착용이 가능합니다. 평상시 파크 골프 1년 365일 반바지가 무조건 착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햇빛 가리개 같은 경우에는 원칙상 착용 금지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즐기기 위한 내가 파크를 치는 데에서는 앞면 가리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시합이나 이런 대회에서는 앞면 가리개는 착용 금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는 상호 매너를 중요시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복장 준수부터 마음가짐이 내가 오늘은 이런 좀 그래도 남이 봤을 때 좀 깔끔하고 그렇게 복장을 입고 오셔야 운동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이런 준비가 되고, 또 매너, 기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매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처음 접했을 때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파크 골프 채, 이 파크 골프 채의 선택 기준입니다. 이 파크 골프 채의 선택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브랜드별로 AS 고려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제반 사항이 있지만, 요즘 국산채들은 AS가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는 AS가 잘 되니 저희 채를 사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국산채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 일본 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보고 그리고 지도를 해본 경험에 의해서 봤을 때는 1년 안에 채가 고장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AS 부분은 당연히 물론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채를 사기 위해서 투자하는 가격, 어느 정도로 투자할 것이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채는 일반 골프 채와 다르게 하나의 채를 가지고 내가 거의 반영구적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고를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치다가 한 몇 년 지나서 이 채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채로 구비를 하게 되면 돈이 중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또 보는 것들이, 물론 요즘에는 다 공인채로 대한파크골프협회에 공인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인터넷에 혹시라도 저렴한 채를 구입하실 때 대한파크골프협회에 인증 마크가 없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지인분들이 여러 종류의 파크채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인분들이 채를 잠깐 빌리셔가지고 한번 타고 파크장에서 연습을 한번 살살살 한번 해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요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으면 그 중에서 가격대,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대와 맞는지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선정을 하시고, 또는 이런 교육장에 오시면 여러 종류의 파크채가 실질적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오셔가지고 하나씩 내가 쳐보시고 내가 마음에 들고 가격대가 맞는, 또 저희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 일부 몇 가지를 쳐보셔가지고 선정하시는 게 가장 잘 선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파크채를 구비할 때 가장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매장에 가셔가지고 무조건 저희는 AS가 잘 되니 내가 이 채를 사용해 보지도 않았는데 덜썩 구매하시는 거는 되도록이면 좀 보류를 하시고, 그런 설명을 듣고 그런 채 메이커를 보신 다음 주변의 지인들 채를 갖고 계시면 한번 쳐보시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채가 선정이 되었으면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아마 파크골프 공일 겁니다. 이 파크골프 공도 처음 치시는 분들은 일반 골프의 2피스, 3피스, 4피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파크골프 공은 2피스, 3피스, 4피스에 대한 의미가 필요 없습니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 공은 2피스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간혹 4피스가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공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의 시중에 나오는 것들은 3피스, 그 피스에 대한 개념, 일반 골프처럼 뭐 그루브가 있어가지고 공을 어떤 띄운다거나 스핀을 매긴다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피스에 대한 고민은 그냥 잊어버리시라 말씀을 드리고, 시중에 나온 거는 거의 다 피스에 상관없이 제가 재보니까 92g에서 한 93g, 무게도 거의 비슷합니다. 느낌적으로 요거는 조금 묵직하다, 요런 것들은 조금 가볍네, 요러 하는 것들은 실질적인 파크골프 공의 재질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파크골프 공도 대한 파크골프협회에 인증된 공을 사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IPGA, 일본 대한파크골프협회 인증 공인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대한파크골프협회 인증 이런 마크가 있는 것들, 요 두 가지가 파크골프 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그 파크골프 채를 인터넷에 구매를 하시거나 어떤 매장에서 이렇게 좀 저렴한 채를 구매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끼워주는 공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처럼 글자가 아무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요게 딱따구리라고 얘기하십니다. IPGA라고 되어 있는데, 요 딱따구리 모양이 있거나 어떤 것들은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크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공들은 비공인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들이 파크골프 공일 수도 있지만 그라운드 골프 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지 않는 공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금방 그라운드 골프 공은 정식 그라운드 골프 마크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 이런 이쁜 공을 쓰시는 분들도 파크장에 실질적으로 계십니다. 근데 이런 이쁜 공을 인터넷에서 그냥 구매를 해서 쓰다 보니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JGG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라운드 골프 공인구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그라운드 골프공을 실질적으로 파5홀에서 강하게 힘을 줘서 치다 보면 쉽게 깨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라운드 공과 파크 골프공은 사이즈는 똑같지만 중량 그리고 재질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공이 날아가는 힘 그리고 어떤 방향성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도 IPGA 또는 대한파크 골프에 되어 있는 공들을 사시길 바랍니다. 특히 제가 요 같은 경우에 아무 마크 없는 공을 이렇게 반을 잘라 봤을 경우에 이런 공들은 편측으로 한쪽과 반대편에 두께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요. 거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한 1m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런 이 중심에서 어떤 바깥으로 벗어난 두께 차가 1mm 이상이 난다고 했을 가정하에 제가 아무리 잘 스트로크를 해서 퍼팅을 홀컵 쪽으로 보내도 무게 중심에 의해서 방향성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들은 실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를 끼워줄 때 되도록이면 저는 이런 표시 없는 공은 2개씩 3개씩 주더라도 받지 마시고 공인되어 있는 공 1개를 받아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공도 메이커 브랜드별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지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치고 있는 공들 또는 주변 지인들이 얘기해주는 또 저희 매장에 연습장에 오시면 여러 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런 요런 것들을 어떤 선택의 폭을 조금 좁혀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공을 내가 파크채를 살 때 그냥 끼워주는 공을 무턱대고 받아서 사용하지 말자. 그 부분은 한 번 더 주의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고가의 파크 골프채를 사면 이 손잡이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고무로 되어 있지만 가죽으로 한 100만 원 넘어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 채들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 가죽을 보호한다고 여기에 또 그립을 조금 실리콘 같은 재질로 해서 또 덮어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씌우는 경우 또 공집게를 끼우기 위해서 공집게를 여기에다 끼우는 경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조금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집게 같은 경우에 내가 다리가 불편하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죽 그립을 보호하기 위해서 끼우는 이 부분도 왜 안 좋으냐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파크 골프채와 그립의 이 샤프트를 2개를 쭉 오시면 무게 중심이 딱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그립 쪽 부분에 공 끼우기 그 다음에 그립을 실리콘 그립을 더 씌우게 되면 갑자기 이 무게 중심이 이렇게 무거워집니다. 이 그립 쪽이 무거워지면서 내가 손으로 인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쪽이 무겁다 보니 조금 이 헤드를 컨트롤해서 공을 부드럽게 쳐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무거움으로 인해서 헤드를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쪽의 무게가 몇 그램만 무거워져도 내가 헤드를 컨트롤하는데 많이 어려워집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최초에 나왔을 때 그립을 잡아서 헤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무게 중심을 맞춰놨는데 이쪽에 그립 쪽의 무게를 조금 더 추가함으로 인해서 이 무게 중심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헤드를 컨트롤하기 어려워진다. 두 번째는 이 공 끼우기를 부착을 해서 사용하다 보면 이 배 쪽에 스윙에 방해가 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립 보호하기 위해서 실리콘은 정상적으로 이 그립의 파이가 19파이나 20파이라고 봤을 때 실리콘을 끼우게 되면 거의 한 23파이, 24파이 이 치수는 제가 대략 어바웃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 굵어짐으로 인해서 이 그립을 잡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손목이 이 그립을 견고하게 손바닥이 견고하게 잡지를 못합니다. 견고하게 잡지 못하고 그립 굵기가 굵어짐으로 인해서 마찬가지 헤드를 충분하게 원활하게 돌리질 못해서 헤드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슬라이스 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크 골프채에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착물은 달지 말자.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뭐 그립을 보호한다거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공 끼우개를 끼워서 공축기를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준비하는 과정에 복장, 파크 골프채, 파크 골프공 이거를 준비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파크 골프를 배우는 내가 실질적으로 연습을 해서 잘 칠 수 있는 기초 이거는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요즘 파크 골프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파크 골프를 쉽게 생각을 해서 일반 골프를 치다가 파크장에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가서 일반 골프 치서 잘 쳤으니까 파크 이거 채 한 개로 툭툭 치면 된다.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파크장에 오셔가지고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미미해서 사실은 많이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안전사고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공을 쳐서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즐거운 어떤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파크장을 찾았는데 타고 사고가 발생을 됨으로 인해서 거의 그냥 어떤 접어야 되는 정도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사망사고도 발생되고 있고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그런 걸로 제가 추측해 본 바로는 파크 골프가 너무 그냥 좀 쉽고 간단하지 않느냐라고 일반 이런 교육장을 찾지 않고 그냥 파크장에 바로 오셔가지고 드라이브 때리듯이 폴인 샷으로 때리다 보면 옆에 홀로 넘어가서 인명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파크 골프를 교육하는 장소가 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각 대학교마다 평생교육원에서 파크 골프 강좌도 하고 있고 저희처럼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약에 일반 골프도 접하지 않았고 또 내가 처음 내가 이제 파크 골프를 배워야 되겠다 마음 먹었을 때는 그런 교육 기간을 여기에서 와서 배우셔도 되고 타 기관에 가서 배우셔도 됩니다. 그 기관에서 기본적인 안전사고 또는 파크 골프에 대한 기본 룰, 용어 이런 거를 조금 숙지하시고 가셔야 파크 골프를 좀 더 재미나게 치시고 흥미를 잃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해서 취미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인제대 저희가 평생교육원에는 실질적으로 봄학기, 가을학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아카데미는 기초반, 중급반, 자격증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반이나 내가 조금 더 실력 향상을 위해서 그런 분들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유명한 자격증 또 이런 것들은 내가 도전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기초분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 검색해 보시고 한번 그런 데에 참여해서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교육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처두에 말씀드렸던 이 파크 골프는 매너 교육입니다. 매너 운동이고 이 매너와 에티켓을 먼저 숙지를 해야지만 동반자 4명이서 같이 운동을 하고 또는 모르는 사람과 같이 섞여서 운동을 하실 때 조금 더 재미나고 즐거운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매너와 에티켓 이런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동작부터 익혀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파크 골프를 접해서 내가 시작을 해야 될 때 뭐를 선택을 하고 어떻게 내가 앞으로 진행을 해서 재미나게 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편에서는 독학으로 일반 골프에서 파크 골프를 전향을 하셔가지고 이런 레슨을 안 받고 교육을 안 받고 시작하시는 분들과 독학으로 레슨을 일반 유튜브나 여러 영상을 보시고 배우셔서 공을 치시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앞으로 조금 더 재미나고 또는 실력 향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